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4시 51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341.25 약보합. 뭐 분기봉은 뭐 그냥 계속 십자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애매하죠? 이게 뭐 오를 거면 오르고 내릴 거면 내려야 되는데,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방향성이 없는 거죠. 자, 올봉은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하단선 아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봉은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유로 계속 올봉은 상방을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상방을 보는 게 맞다고요. 이제 저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이 유리한 거고, 저같이 하방론자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매도하지? 이게 안 돼요. 올봉을 보면 매도할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주봉인데, 주봉이 좀 재밌어요. 주봉이 좀 재밌는 구조입니다. 자, 이건 이제 다음 주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이번 주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주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은 올라와요. 자, 보통이요. 이게 이제 윗꼬리 음봉이잖아요. 윗꼬리 음봉이거든요. 윗꼬리 음봉은 보통 시가가 저항이에요. 시가. 이게 이제 저항인 거죠. 저항. 그러니까 윗꼬리 음봉을 그리면 보통 시가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의 구조는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필요해. 이 정도까지. 요 자리. 요 자리까지의 반등은 필요하다고요. 그냥은 내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내릴 거면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가를 딱 깨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봉이 딱 끝났는데, 이 봉을 보고 야, 이거 무조건 내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방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 더 필요한 거죠. 쿠션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의 흐름이 한 번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딱 장이 끝나고 제가 든 생각은 뭐냐? 죽이지는 못했구나.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고 일단 누르려고는 노력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봉도 하단선 아래 있고 주봉도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내려간다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내려가려면 반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개파락하면 돼요. 그것도 크게. 그러니까 지금의 케이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한번 반등한다. 한번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누르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냥 내려가겠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 악재 뜨고, 주말에 악재가 떠야겠죠. 그리고 월요일날 완전히 개파락해가지고 하단선 다 부러뜨리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후자는 저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후자 개파락이요. 이건 아직 제가 알고 있는 악재가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뭐 알고 있지도 않은 거를 미리 가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한 번의 상승은 최소한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려가더라도
한 번의 상승은 더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고 이번 주에는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 남은 건 저가예요. 저가 투자 심리도 하나 더 남았고 종가는 이번 주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음 주에도 하락하면 33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33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344.80까지의 반등은 필요해 보이고 다시 내려와서 눌러서 저가를 깨면 하락이죠. 저가는 340.10인데 340.10이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저가도 하락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종가는 이미 끝났어요. 고가도 끝났고 두 개 다 하락시켰어. 남은 건 저가만 남았기 때문에 저가가 안 깨지면 사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오히려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도 되고 하락으로 배팅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 저가가 붕괴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하락 추세를 타요. 그러니까 일봉은 누르고 주봉은 버티는 거죠. 자, 주봉은 하단선이 버티고 일봉은 상단선이 눌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봉은 완전히 하락 추세고 주봉은 아직 상승 추세가 일주일 더 남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올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고 주봉은 완전히 그 하단선을 다 눌러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물은 아직 저가를 안 깼잖아요. 근데 선물은 깼어. 선물은 깼어요. 그래서 이미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자,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 거는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7월 17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요. 일주일이 빨라. 여기는 7월 24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한 시점과 선물이 하락한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저가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코스피 200 지수도 저가를 깨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왜? 먼저 선물이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물로 봤을 때 반등이 오면 346.20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제 저가 깨면 하락이 되는 거죠. 거래량은 계속 메뉴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메뉴에 있다는 얘기는 이격불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치가 321.80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지금 계속 개방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일봉은 그냥 누르고 있어요. 일봉은 누르겠다. 이게 주봉이 없으면 이건 흘러내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주봉은 아래를 받치고 있고 일봉은 위를 누르고 있어서 이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피를 보여드릴 건데 코스피는 왜 보여드리느냐, 여기는 종가가 이미 두 번이나 하락했어요. 자, 여기 종가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하락해서 두 번. 하나, 둘. 그죠? 두 번 하락해서 지금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선물은 저가를 깼고, 코스피 지수는 종가를 두 번 하락시켰어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저가를 안 깨고 종가를 한 번 하락했어. 그래서 다 달라. 코스피 지수 다르고, 코스피 200 지수 다르고, 선물 지수 다르고, 다 다릅니다. 동일한 건 주봉의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로만 보면 가야 될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2525 정도 돼요. 여기 이 정도 2526까지 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려면 저가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면.
그러니까 2526까지 가려면 저가를 깨야 돼.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하방,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오히려 상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됐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돈의 흐름을 볼게요. 썸머랠리, 그죠? 썸머랠리잖아요. 썸머랠리. 자, 개인이 4,728억 샀어요. 썸머랠리니까 계속 사야죠. 외국인이 2,452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2,353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421억을 선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에 선물 매도를 도대체 얼마를 한 거지? 꽤 많이 했어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네. 자, 4조 4,710억. 네. 지난번에 4조까지 갔다가, 그쵸? 다 환매했잖아요. 네? 4조 원까지 갔다가 다 환매했죠. 여기. 7월 7일에 4조까지 갔다가 4,930억까지 줄였는데, 한 3조 6천억을 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조에서 오히려 늘렸어. 그러니까 오늘 다들 줄일 거라고 생각한 거지. 4조 원 했으니까. 야, 오늘 줄이나 보다 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잔뜩 달라들었는데 오히려 늘렸습니다. 4조 4,710억. 그리고 개인은 선물 매수가 1조 5,775억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뭐 4조 4,710억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현물 10조야. 그리고 개인이 지금 얼마 매도했어요? 4조 9천억 매도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개인이 매도한 4조 9천억은 큰 돈이고 외국인이 매도한 4조 4천억은 작은 돈이에요. 개인이 7개월 동안 판 현물 매도 금액이 외국인이 3일 동안 매도한 선물 매도 금액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예, 뭐 올해 들어 개인이 손절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응? 개인이 판 현물이 별로 없다고요. 지수가 올라가야 될 근거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수도 있죠. 네. 왜냐? 지금 주봉은 하락하기에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승하기에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금의 흐름만을 본다면 계속 하방으로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라고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1조 5천억. 그러면 6월달부터 얼마나 샀을까요? 개인이 6월달부터 5조 6천억이에요. 응? 6월달부터 6, 7 지금 8월 4일이잖아요. 2점 땡땡 기간 동안 2.x 개월 동안 예, 개인이 5.6조를 샀다고. 자, 남아있는 게 4조 9천억인가 남았잖아요. 4조 9천억이 남아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10조 정도 샀다가 10조 좀 넘었죠? 10조 넘게 샀다가 지금 절반이 깎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려면 계속 개인이 손절해야지. 예? 계속 개인이 손절해야 되는데 개인이 손절을 안 하고 이제 매수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반기에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개인이 저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종목이 다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가지고 누적되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포스코 같은 건 예, 뭐 올해 들어서 거의 9조 넘게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저 코스피 매수의 대부분의 금액은 아니 그 코스피의 대부분의 매수 금액은 다 포스코일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코라는 종목 하나 때문에 수급이 다 꼬여버린 거죠. 뭐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개파락이 안 나와. 예? 개파락이 안 나오면 일단 반등이 먼저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려가더라도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하락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내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이게 2,700을 간다, 2,800을 간다, 뭐 3,000을 간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야 될 문제고 지금 당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유리한 구조를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락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하락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주봉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월봉은 이번 달까지가 그 상승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 만약에 월말까지 했는데 주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상승은 거의 끝났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아직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재수가 좋아서 주말에 예고되지 않은 뭔가 악재가 뜬다.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든 말든 주말에 악재가 떠서 시원하게 개파락을 한다. 그러면 차트가 다 바뀔 테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이야기한 걸 다 뒤집어야겠지만 지금 상태는 아직은 반등이 나올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기보다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